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중심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20문제씩 끊어 가는데요. 20문제 안에는 전체 분량이 다 들어갔다. 책 전체 분량이. 실제 우리 시험을 보는 20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배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실제 시험과 같은 실전 모의고사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꼭 우리 수험생들이 꼭 해야 할 부분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회 분량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한 40문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서는 더 빠른 속도로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한번 실험하는 겸 한번 해서 한번 시간을 안배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또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어떻게, 실제 시험 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20문항씩 실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 20문항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차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문제 1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모습을 표방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료입니다. 자, 근대 사회란 정치면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갖는 민주정치가 구현되고 경제면에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부의 축적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사회면에서는 차별적 신분제도가 타파되어 평등한 시민사회가 대두하고 사상면에서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을 둔 합리화가 추구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여러 분야에 나타났습니다. 자, 밑줄 부분 이 부분입니다. 네.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모내기 덕분에 노동력이 절감되어 강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양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내기에 성공한 사람들, 그죠? 네. 토지를 많이 보유할 수 있겠죠? 그걸 광작이라고 합니다. 네, 광작. 많은 농지를 짓는 지주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농민이 잘 살 텐데, 네, 그 당시 농민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토지를 아주 적게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토지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공인에게 미리 돈을 받았으니 열심히 일해서 납기를 맞춰야지. 일명 이제 선대제 송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선대제 송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안동김 씨 세력이 비변사를 장악했다는구만. 네, 안동김 씨가 비변사를 장악했다는 얘기는 비변사를 지향하는 움직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그죠?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잡아가는 안동김 씨하고는 정 반대되는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지문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풀게요. 자, 다음 자료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이에 결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블렁크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일명. 네. 당연히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우리 시문제 중에 나올 거라 최소 하나는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시험장 입장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사건 보겠습니다.
고종은 난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남병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원군은 궁궐 안에 있으면서 통리 김우암과 무이영, 장의영을 폐지하고 오이 군제를 복구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문은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연도를 암기하고 돼 있어야 됩니다. 1882년. 자,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들이죠. 흥선대원이 급하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죠. 아들이 고종임금의 요청에 의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블렁크 문제는 블렁크 문제인데 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사이에 사건으로 오른 게 아니라 사이에 결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나는 밑에 이제 지문을 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중전의 시신을 사방에 찾아보았지만 끝내 그림자도 없으니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재반 시행 절차는 입던 옷을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입니다. 즉 민비가 암살당한 얘기입니다. 민비가 암살당해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찾아갔더니 시신은 없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고, 그래서 민비가 입었던 옷을 관에다 대신 집어넣고 장례를 치렀다는 슬픈 얘기죠. 네, 왜냐면 민비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불에 태워져서 산에 뿌려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본 애들이 만행이죠. 일본 애들이 뭐 민비를 죽이고 겁탈하고 태우고 뭐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82년과 95년 사이에 내용을 하나 고르는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과를 하나 골라내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모군란 이후의 결과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임제퇴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재물포조약,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일본의 사제단이 파견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직접 우리에 개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불러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청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 고문관이 파견됩니다. 이안스카이, 원세계라고도 합니다. 원세계. 그 다음에 마젠창,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 이 사람은 친청 독일인입니다. 친청 독일인.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을 왔던, 역사상 처음, 외국 고문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 멜렌도르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되게 다양하죠. 물론 보죠. 재물포조약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태극기를 앞장서서 일본에 건너가서 미안합니다 하러 간 사람이 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청이들이 석국에서 한 단계 위에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고문관 이안스카이, 원세계, 마젠창, 멜렌도르프가 답이 될 수 있다. 다 답이 될 수 있다고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죠. 을미개혁이 실시되었다. 을미개혁이 실시되었다. 을미개혁은 요거야. 을미사변 이후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갑오 1차, 2차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 수습됐죠. 왜냐면 삼국간서 때문에. 삼국간섭에 의해서 우리 민비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비 세력이 친러화 되잖아요. 친러화 됐다고. 이때 대표 인물이 이범진, 그 다음에 이한용, 이한용 인물들이 친러가 되죠. 그 결과 일본에 들켜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폭수사냥. 민비를 여우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여우를 사냥하겠다는 뜻이죠. 뒤로 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급진개합파가 몰락하였다 그랬습니다.
급진기압은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네, 갑신정변 내용은.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네, 81년 대학에 1881년 앞에 그러니까 문제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청해 멜렌도르프를 예국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청나라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흐름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렇죠. 수험생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싫어하는 게 뭐죠? 양이 너무 방대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방대하다는 얘기는 근대사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답은 이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죠.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이 활동을 옳은 곳을 고르세요.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이지 폭도가 아니다. 일본군이야말로 폭도이다. 적장은 그 우두머리다. 내가 적장을 공격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을사오조약을 강제 체결한 것. 정미 7조약을 강제 체결한 것. 황제를 폐위시킨 것. 군대를 해산시킨 것. 동양의 평화를 교란한 것. 자, 이거 이제 안중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중근에 대한 얘기.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 정도 다 아시겠죠? 네,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자, 이 인물이 활동을 옳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황제폐위, 군대해산, 동양평화. 안중근이 이제 만든 게 단지해죠. 단지해.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에서 글씨를 옥중에 글을 쓰고 서명 대신 이렇게 먹물에다 손을 집어서 딱 찍잖아요. 그럼 보면 끝에 짧잖아요. 이게 끝에가 이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해를 만들어서 결의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동양평화론도 한번 보시죠. 동양평화론. 안중근 나오면 무조건 동양평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건 이후에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에 대한 걸 집필하게 됩니다. 동양평화론 내용 볼게요. 우리 알고 있는 여기 이제 간도잖아요. 그죠? 네. 이 간도를 안중근 의사의 생각은 이거거든. 중립지대로 만들고 싶은 거야. 모든 나라들이 이 간도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니네들도 이렇게 오고 우리도 가고 일본도 이렇게 오고 서양 애들도 여기 왔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를 만들고 요즘 치면 유로화처럼 중립적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도 만들고 이런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양평화론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죠. 이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왜일까요? 간도 협약이 있잖아요. 1907년에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를 청에 넘겨줬다고요. 누가? 일본이. 대신 일본은 뭘 가져갔습니까?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었잖아요.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예교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불법이죠. 고정기금이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근데 혹 가정해보자고요. 을사늑약이 합법이라고 한번 쳐보자고. 합법이라 치더라도 간도협약은 불법인 거예요. 왜냐면 간도협약은 말 그대로 떼어준 거잖아요. 이거 할지론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예교권이 박탈된 거거든. 예교권 박탈된 을사늑약 합법이라 치더라도 이 부분은 없거든. 이 내용은 없거든. 여기 없거든요. 이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다 불법인 거예요. 땅 때문에 떼주면 누가 얘기했냐고. 남의 땅을 갖다가. 야, 니네 제3국가 예교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예교권 박탈이거든. 을사늑약이거든. 거기는 없다고 이게.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풀어보죠. 자, 1번.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을 적용하였다.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통감입니다.
이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총동은 1910년 이후에요. 통감은 을사늑약이니까 1905년 이후부터까지가 통감이에요. 이런 단어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폭탄을 추측했습니다. 네, 이봉창입니다. 한일 애국단이고요. 이봉창. 좀 더 멀리 던졌으면 충분히 일본 천황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게 상하이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깝다. 아쉽다. 잘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의 투집을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집 잡는 방법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기습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사변이라는 건 예고하지 않고 가자해서 확 기습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전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천황 생일 축하식도 같이 해요. 겹쳤어요. 천황의 생일 축하식 같이 합니다. 이게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 또다시 한일애국단이 윤봉길이 갑니다. 윤봉길이 폭탄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살상자를 내게 되었다. 네, 보시죠. 이봉창, 그 다음에 상하이 언론,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 그 다음에 윤봉길까지. 서른광의 순을 쭉 잡아보세요. 흐름이니까. 한일애국단의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폭탄을 추측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아깝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상하이 사변을 통해서 전승 축하식도 하게 되었고 이걸 윤봉길 노리 홍보공원에 폭탄을 추측하게 되었다. 네, 이건 전부 다 1932년 얘기입니다. 네. 됐죠? 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3번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이 사람은 지문이 3번이죠. 허이, 이인영 이런 인물들입니다. 네, 서울 진공작전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겠죠? 다? 그 다음에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일본 장성을 살상하였다. 윤봉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윤봉길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가나 독립군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가. 양세봉 일대는 1소대 100명씩 3소대로 나누어 만주 국유 철도를 파괴하고 고관을 암살, 만주국을 교란시키고자 극비리에 책동하고 있었다. 양세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충분히 배웠던 부분이죠. 네,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중연합작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본 애들이 만주를 점령했죠. 이걸 뭐라 부르죠? 예고하지 않고 기습 점령했다. 이걸 만주 사변이라고 그러죠. 이게 31년이에요.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네, 만주 사변을 점령했다는 얘기. 그럼 결과적으로 조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거야. 공동의 적. 공동의 적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한중연합작전 펼치는 근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근거가 되겠다. 그 결과 30년대 초반에 국민부와 그 다음에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진다. 기초입니다. 예. 국민부에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조선혁명당에서 군을 만듭니다. 조선혁명군입니다. 따뜻한데?
일단 보이긴 보이시죠? 안 보이나? 좀 지울까? 다시 앞으로 좀 더 당겨볼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조선혁명군. 이 정도는 보이겠죠? 네. 조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네, 지금 빨간색이 아닌데, 일단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조선혁명당. 당에서 군을 만든다. 지켜야 되니까. 네, 이게 누구냐? 양세봉이라는 겁니다. 양세봉이 승리하죠? 어디에서? 이영능가와 흥경성에서. 한중연합작전입니다. 네. 누가 힘을 합쳤습니까?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쳤습니다.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쳐서 한중연합전을 통해서 양세봉이 영능과 흥경성 성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중요하죠? 그럼 혁신의회 가죠? 혁신의회.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죠? 한국 독립당이. 당에서 군을 만든다고요?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집니다. 군이죠? 당에서 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왜? 자기 당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얘들은 중국의 호르군과 힘을 합쳤다. 중국 호르군. 한중연합작전이니까. 그 결과 지청천이 승리하게 됩니다. 지청지를 중심으로 쌍성보에서 대전자령에서 그다음에 동경성에서 그 다음에 경박호에서 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이거라고 보여죠. 30년대 무장투쟁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년대는 나올 게 특별하게 없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봐주시란 얘기. 국민부 그 다음에 혁신회. 자, 이렇게 글로만 하게 되면 좀 어렵죠. 이치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지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양세봉이에요. 여기가요? 지청천이에요. 이해 가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양세봉, 지청천. 양세봉 구조는 뭔가요? 조선혁명, 즉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지청천, 한국 독립이랄까. 한국이나 대한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들이 여기에 전개되었다. 기초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죠. 1번 가보죠. 흥경성 전투에 승리했다. 흥경성뿐만 아니라 거기 영능가도 적어야 되겠지. 그죠? 같이 적어보다가 영능가 흥경성 같이 적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누구하고? 적어야 되겠지. 중국의 의영군과 적으면 되겠지. 중국 의영군과. 세 번째 한국 독립군이죠. 국민부 산하혁신조직이 아니라 여기야. 혁신의 산하조직을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국민부인지 혁신의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뿌리를 다 알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 지청천의 지휘에 활동하였다. 지청천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하나를 공부하자. 그때 1, 2, 3, 4번 질문 전체가 다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러 시험장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첫 수업인데 되게 오래 걸리죠. 앞에 근현대다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와 나가 발표된 시점에 이런 남북관계 변화를 보기위해서 고르세요. 가 먼저 보죠.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왕래 접촉을 실현한다. 네, 1991년 좀 지울게요. 1991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태호 정권이죠. 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네. 자, 가원화 발전 시점 사이에, 이것도 블렁크 문제군요. 네. 문제 5번입니다, 지금. 두 번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 김정일. 요 사이 하나 골라내야 돼. 이게 뭡니까? 뭐. 사이에 일어난 남북관계 변화를 골라보세요.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금강산 해로 관광. 해로가 있고 육로가 있죠. 이건 1998년 2000년 이후 배를 이용해서, 여기는 버스를 이용해서 강원도 동해시에서 배에 타서 금강산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전과 후가 두 개가 좀 다르죠. 교통수단이 달라졌죠. 이건 DJ 정부 시기 일어난 일입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로 육로 그렇습니다. 해로 육로. 배를 이용했느냐 버스를 이용했느냐, 둘 다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육로 관광이면 중상회담 이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수로 사업 1996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해로가 시작됐습니다. 이 원인은 이렇습니다. 북한 애들이 갑작스럽게 핵 개발을 하겠답니다. 네, 북쪽 애들이. 네. 왜 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이 하기 전에 NPT를 탈퇴했거든. 핵 개발 기구를 탈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유를 봤더니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이, 야, 전기 필요하면 우리가 줄게. 굳이 뭘 핵 개발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든 게 캐도예요. 미, 일, 우리 한국이 세 개 나라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게 이름이 캐도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제이션. 네, 한국 에너지 개발 기구, 이 정도 해석될 수 있겠죠? 네, 요 시기입니다. 네, 경수로 사업이 추진됐다. 네, 이게 1996년이니까 보시면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 니은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되었다. 디귿번인가요? 네, 디귿번. 이건 1985년이죠. 네, 전두환 정권 때. 네,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사업이, 네, 개성공단 사업은 요겁니다. 남북협상 이후에 2000년 6월 15일 이후입니다. 4번 질문.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갈까요? 문제 6번 가겠습니다. 미출진 왕이 제의하였을 무렵에 정치상으로 온 것을 고르세요. 왕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문사를 동해 바닷가에 세웠습니다. 이듬해 바다에 산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점을 치게 하니 부왕께서 지금의 바다의 용이 되어 사만을 지키고 계시며 김유신 공도 33층의 한 아들이 되어 함께 하여 보문을 주려고 하시니 폐하께서 큰 보문을 얻으실 겁니다. 라고 했다. 왕이 해변으로 가니 산에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고 했습니다. 만파식적 밑줄 그으시고 가문사 밑줄 그으시고. 예. 얘 전부 다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신문학과 관련되어 있죠. 예. 가문사, 그 다음에 만파식적, 전부 다 신문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나 골라보면 되겠네요. 옳은 것. 1번, 당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였다. 1번은 뭐죠? 문무학이죠. 문무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가를 설치하고 유교교육을 강화시켰다.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신문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하백에 의해 상대 등이 선출되기 시작했다. 네, 이건 법웅학 얘기. 4번 질문. 선골 중 김씨의 왕위 독점 세습이 시작되었다. 자, 신라는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순서대로 권력을 잡아갔죠. 네. 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네. 처음 왕이 된 사람은 미추 이사금입니다. 그리고 수도됐다가 이때 다시 옵니다. 이게 이제 뇌물마리간입니다. 뇌물마리간부터 연속 쭉 김씨들이 이제 왕위가 세습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 김씨는 미추 이사금. 첫 번째, 퍼스트. 그 다음에 김씨가 계속 왕이 계속한 것은 뇌물마리간 이후. 구분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7번 풀게요. 7번. 다음은 고전에서 시행된 법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려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가 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을 배상한다. 상해죄.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절도죄.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게 된다. 네. 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유재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을 중시한다는 걸 알고 있고, 노비제가 인정되는 계급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화폐가 전국으로 유통됐다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네, 화폐 유통 활성화 부분은요, 무조건 딱 고정시켜버리세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평통보입니다. 이건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머리에 딱 박으세요. 기본적으로. 자, 문제 8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돌은 흑요석으로 매우 날카로워서 점돌날을 만들어 칼로 만들었습니다. 점돌날. 잔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몸돌에서 떼어넣은 아주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얘기죠. 흑요석. 자, 첫 번째. 빗살무늬 톡이 곡식을 담았습니다. 이건 신석기에 대한 얘기죠. 빗살무늬 톡이 나왔죠. 신석기의 중기에 해당됩니다. 이동 생활하면서 막집을 지었습니다. 구석기에 이제 막집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3번. 소와 쟁기를 써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소와 쟁기를 우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우경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우경 신라시대, 즉 삼국시대로 봐야 되겠죠. 아마 고구려 백제도 아마 지증왕 얘기죠. 신라 지증왕 얘기. 아마 삼국예 중에서도 고구려 백제가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분명히 여기에서도 우경이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우리 지증왕 때밖에 없기 때문에 우경을 지증왕 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주석을 섞은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4번 지문은 청동기 지문입니다. 4번은
청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리아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청동기 성분을 우리 현대적인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과학 기술이 우리 역사에 도입되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정확하게 우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요. 구리아 주석은 중국의 청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와에는 우리나라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청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만든 성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권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도대체 어디에 영향을 들었냐는 얘기죠. 이거예요. 우리는 북방 시베리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곧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민족과 중국의 민족은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다. 우리 민족 출발 자체가. 그 얘기는 곧 우리 민족의 뿌리는 중국에 찾을 게 아니라 북방 시베리아 같은 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청동기를 기반에 세웠던 나라들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주문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장 가서 이걸 말장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 유통된 화폐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입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됐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우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우경. 우경에 관한 얘기. 시비법이,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시비법이 나왔습니다. 시비법. 즉, 퇴비를 이용해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경의 수확량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고 경작지가 있는 토지가 늘었습니다. 경작하는 토지가 늘었습니다. 또한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나왔죠. 2년 3작의 윤작법이죠. 비법의 암기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등보일라,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그죠? 자, 이전에 세 가지 농작물을 줬단 얘기죠. 조, 보리, 콩. 하나의 농작물을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이 산성화돼서 그 다음에 수확이 어렵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근데 2년에 걸쳐 세 개의 농작물을 계속 윤작 돌려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그대로 잘 되더라는 거야. 이게 이제 화학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현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게 이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칼륨들이 땅에 묻히게 되면 땅이 항폐화되죠. 산성화되죠. 근데 이 성분들이 섞이게 되면 최소한도 중성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칼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2년 3년 등장, 보급, 일반화,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등보일라 이렇게 오시라고요. 그럼 좀 질문이 윤작법이 보급됐다고 그랬잖아요. 보급은 어떻게 해? 고려후기 내용을 선택지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려후기에 나오는 합배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당백정.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시기. 당백전 흥선대원군 시기. 당백전. 처음 만드는 게 이제 당오전. 그 다음에 당백전. 전부 다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던 합회들입니다. 합회 5배의 가치, 100배의 가치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연도까지 물어본다면 83년, 86년 당오전, 당백전, 흥선대원군 시기 만들었던 합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선통보. 세종의 업적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통보이거든요. 조선통보. 그 다음에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이제 조선 후기죠.
답은 3번. 사만통보가 되겠습니다. 고려 측정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자, 다음 설명하는 지역과 관련된 사건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특정의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정 생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전문 기술자인 장인과 이에 생산을 돕기에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역을 지는 구성되어 구성됐다. 따라서 일단 군현과 구별되어 처벌받았으며 특별한 공을 세우는 경우에 일반 군현을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향소부곡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신량역천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양인데 하는 역할이 천한 일을 한다. 신량역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그죠? 조선시대는 초에 향수북이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봐요. 신량역천이 조선시대도 있어요. 조선시대는 칠반천역을 얘기해요. 네. 7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나장, 봉숙군, 7가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 보통 칠반천역이라고 하고요. 네, 또 통칭해서 칠반천역이다 불러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내용과 조선시대의 신량역천이 좀 달라요. 구분하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기간이니까 네, 혹시 이런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려의 신량역천인과 조선의 신량역천이 있다. 고려는 향소 부곡인들 갖다가 얘기하고 조선은 칠반천역 7가지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우리 수군 오운란의 해군이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칠반천역에 포함돼서 7가지 직업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질문 10번 문제는 일단 향소 부곡이니까 고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을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사건과 첫 번째 망이망소의 네. 다음은 피지배계층의 반란이죠. 네. 공주 명학서에서 난을 일으켰죠. 언제? 정중부가 집권한 시기. 답은 여기 되겠죠. 향소 부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망이망소이죠. 여기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조세 징수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커지고 그죠? 그다음에 관직에도 나갈 수 없고 되게 불합리한 걸 처벌. 정중부 정권에서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나자 얘들 달랩니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충순현으로 주 구분할 때 충순현을 승격시켜줍니다. 기본이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두 번째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네, 마찬가지 정중부가 권력을 잡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네, 서경유수 조이총은 지배계층의 반란이에요. 네,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이 난 김삼이 효심 이민이 권력을 잡았을 때 신라 부운동을 깨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 농민들, 농민들. 그 다음 원종 애노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우리가 신라하대 대표적인 난이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김장원의 난 이렇게 옵니다. 김장원의 난이다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죠? 김원창의 난. 그의 아들 김본문에까지. 그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온 게 김원창, 김본문의 난. 장보고의 난. 진성녀한테 원종, 애노의 난. 전부 다 신라 하대에 일어났던 난들이다. 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셨나요? 판서가 필요한가요? 기초니까. 됐어요? 네. 자, 10번까지 풀었죠? 잠시 쉬어갈까요? 네, 11번부터 쉬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